다음 소식입니다. 신용카드 만들 때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모집인 통해서 만들면 혜택이 더 많다.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. 사실 이게 대부분 불법인데 잘 근절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불법이 적발돼도 카드사가 아닌 모집인들만 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사까지 처벌하는 법조항을 만들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한 대형 카드사 모집인에게 카드 발급을 문의했습니다. 연회비는 15,000원인데 가입하면 최대 13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유인합니다. 자동이체 한 건이 필수니까 11장이죠. 여러 건 하면 13장 되는 거예요? 네, 그렇게 올라가고요. 이 행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. 해당 법에 따르면 대면 모집은 연회비의 10%, 온라인상 모집은 연회비까지만 현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연회비 일부 지원보다 수십 배 많은 불법 현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. 이 같은 불법 모집을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모집인뿐 아니라 카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법 개정이 필요하다. 모집인만 과태료비 팽기형이 많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잡힐까 싶어가지고 카드사에다가 책임을 같이 경과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한번 냈던 것 같아요.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문서에는 모집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카드 회원을 모집했는지 카드사에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카드사를 제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카드사도 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 현행법상 카드사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최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모집인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도 법 개정을 건의한 이유입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 네, 이 내용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. 예. 우선 불법의 기준부터 조금 정확히 정해보죠. 이게 뭐 카드사에서 직접 신용카드 만들어도 뭐 연회비에 상응하는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합법적인 혜택들이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 법상 규정된 불법 모집 행위들이 있는데요. 예. 그 내용들은 이제 모집인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연회비의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한테 지급을 한다거나 또 길거리에 나와서 고객 모집을 하는 경우 등이 불법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. 또 지금 이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맺은 한 개 카드사의 회원만 모집해야 되는 일사전속주의인데요. 이를 어기고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고 다니면 이것도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. 예. 최근에는 아예 모집인 등록도 안 한 사람이 밑에 여러 카드사 모집인과 심지어는 미등록 모집인까지 두고서 회원 유치를 하는 그런 유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박 기자,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현금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정 기준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 불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.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대면으로 가입을 할 때 연회비의 10% 내에서는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온라인으로 모집을 통해서 가입한다고 하면 연회비가 15,000원이라고 하면 15,000원까지는 현금 지원 받는 건 합법입니다. 문제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현금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왜 문제라는 건가요? 저도 오늘 사실 이제 모집인을 통해서 취재차 가입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. 예. 좀 느낀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카드 이 발급이 우려가 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이 모집인이 정말 협회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모집인인지부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. 예. 오히려 고민하는 과정에 또 다짜고짜 1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또 꽂아주겠다고 하니까 꼭 카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마저도 카드 하나 발급할까 이런 유혹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 모집인은 또 가입 신청서를 써야 한다면서 제게 계좌번호도 요구하고 또 주민등록번호 등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개인정보만 받아내고 먹튀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적으로 또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.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회에 카드사까지 제재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박아둬야지만이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, 이러한 판단입니다.
그래서 이제 법 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한테 뭐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게 이제 앞서 보도하신 내용이었던 건데 정작 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좀 소극적이라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. 예. 그 현행법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카드사가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. 또 신고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사문화된 그러한 조항이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회사가 제재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. 예.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현재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로 이 가뜩이나 카드업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카드사 제재까지 추진하게 되면 자칫 카드업계 공분까지 살 수 있는 거를 금융위원회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.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